네, 어벤져스 전략회 6월 22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세 정쟁, 통산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벙커버스터 12기, 그다음에 이 B2 전폭기 6대를 동원해서 주요한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3개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30기도 동시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핵시설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 시설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90% 순도가 되면 이걸 이제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세계 지역에서 사실 이걸 언제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페이크였습니다.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틀 만에 괌 기지로 B2를 옮긴 다음에 바로 폭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참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정말 막대한 제국과 또 그리스라고 표현하는 뭐 이 해양 세력 간의 어떤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메가라는 것 자체가 이 외국의 전쟁,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쟁 한 번도 내 임기 중에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첫 번째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면요, 외교 노선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가 고립주의고 또 하나가 이제 개입주의인데, 세계 경찰 국가로 전 세계의 웬만한 곳에 가서 뭐 조정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주의가 아주 극대화됐을 때 일이고, 근데 이제 고립주의도 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이거 남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고 개입하고 하면 우리가 뭐 득될 게 뭐가 있느냐. 근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예요. 네. 고립주의니까 아마도 이제 자기 두 번째 임기 내에 뭐 전쟁에 가담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근데 요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른바 마가 세력 내에도 트럼프의 이 참전에 대해서 엄청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트럼프는 이미 또 그 마가 골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 그 원래 이 미국 우선주의에서 일탈을 했다. 뭐 이런 또 뭐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결과가요, 벙커버스터 6발 쐈다는 거죠. 네, 감독님 그 사진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는 상부만 좀 제거되고 뭐 핵시설 활동은 핵 활동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미국은 완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완파가 되고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상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고 이걸 한 게 일단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 9.11 테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훗날 이게 9.11 테러를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란의 핵의 어떤 끝을 시사하는 건지, 아니면 또 세계가 새로운 또 테러의 전쟁을 또 보게 될지. 지금 오늘 이란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의 기지, 미국인들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걸 오늘 선포를 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이미 핵 물질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이제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정말 세계 정세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동이 정말 격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거기 보면은 스트라이크 워스 스펙터큘러 네. 앤드 밀리터리 석세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벙커버스터를 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걸 스펙터큘러 했다고 표현하는 걸 보고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름이 끼쳤달까요? 네.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동 정세는 이제 격변으로 정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나토 정상회의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문제가 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란이 보복적으로 지금 텔아비브에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지금 아이언돔의 기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도 보면 이제 5층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섞어쓰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상당히 뚫려서 텔아비브 일부 건물들이 폭파했고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텔아비브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걱정은 일단 석유 공급 자체, 석유값 상승을 일단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증산을 이미 해서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지금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석유값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페르시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말 이 뼈대가 있는 나라예요. 이 제국을 이뤘던 나라고 그렇죠. 또 인구도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10배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이 보복전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짜 맘 먹고 그 9.11 테러 같은 거를 뭐 하면 그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돌아가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중동 쪽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유럽 가시는 분들은 항로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돌아서 지금 어쪽 유럽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각별히 좀 그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미사일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보이는 그런 증언하는 분도 계시고 참 이걸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미국이 사실 참전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 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있고 또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문제도 요즘 거론되고 있고 국방비 5%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나토 회의가 깨질 우려가 있어요. 지금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5%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61조가 2.3%인 거는데 이걸 지금 배로 하면 거의 10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GDP의 5%니까요. 정부 예산에서 우리 국방 예산이 거의 이제 두 자릿수 가까이 네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지금 2.4%를 5% 이상으로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2배 더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정부 총 예산에서 지금 안 그래도 국방 예산이 10%인데 20 몇 %로 올리면 뭐 딴 거 어떻게 합니까? 네. 네. 우리가 사실은 국내 문제만 이렇게 집착하고 천착해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정세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관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이 지금 바깥에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를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아직 정부가 지금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면 가고 안 간다면 안 간다는 뭐 이런 지금 내부 방침을 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24일 날 나토 회의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국내 정치권도 굉장히 이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의 회담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었길 바랍니다. 국내 문제에만 말씀하신 것처럼 천착하지 않고 물론 국내에도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직전까지 정권을 담당했던 국민의힘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또 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청하고 숙고하는 자리였길 바랍니다. 네. 참 이게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바로 그냥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100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냥 조금만 건너가면 지금 한 개성에서 서울까지 한 60km 되나요? 뭐 그렇죠.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포 사정거리입니다.
미사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포만 장사정포만 쏘면 바로 이제 우리는 뭐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외교적인 어떤 이 노선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불안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지금 국가정보원이 저 이종석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과연 이런 상황에 지금 대처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조금 전 12시부터 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자꾸 이게 잘 안 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라 여야 지도부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말입니다. 진종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그 당원분들이 숭실대 쪽에 가서 당원 모집 운동을 했는데요. 이게 동작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경원 의원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시의원들이 와서 우리 허락받고 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시비를 붙었다고 그래요. 저는 조폭 영화에서는 그런 걸 봐도 당원 모집하는데 우리 허락받고 왔냐는 이야기는 제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뭐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나경원 의원도 비슷하네. 나와바리 지금 침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문제 함께 나눠보고요. 김민석 후보자 논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탈북자가 아니라 도북자, 즉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참 이것도 걱정스럽네요. 이 문제 함께 여러분하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당원 가입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삼촌 TV 어제가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또 한동훈 이야기에서도 당원 가입 운동 지금 많이들 벌이고 계시다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요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지금 더운 날씨에 이 천막 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덥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거기서 당원 한 명이라도 또 모집하겠다고 열심히 뛰시는 분들 보면서 참 여러분들 열정이 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